이제는 본격적으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수술 그리고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리모델링 때는 저는 수술비가 추가가 되면 왠지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지더라고요. 실제 수술비 보험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혹시 앵커께서는 혹시 수술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아파서? 아파서요? 네네네. 없습니다. 없죠. 네네. 제가 여기 손가락에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뼈가 으스러져 가지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벌써 한 5, 6년이 지난 것 같아요.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게 되면 수술 끝나고 나서 우리 수술비 내역서라든가 병원비 내역서를 보면 수술비가 가장 큰 병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원비보다. 그러면 이 수술을 할 때마다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 병원비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요? 실비보험으로 대처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실비보험은 우선은 내가 병원비를 내고 나서 후불로 돌려받는 게 실비보험입니다. 제가 이 손가락 수술 하나 하는데 그때도 몇백만 원 들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더 큰 수술을 해서 더 큰 질병이나 더 큰 사고로 해서 만약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몇백만 원 현금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카드 한도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병원비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수술 확인서라는 그 수술 확인서 그 서류 한 장만 먼저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면 그 보험금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먼저 들어온 보험금을 가지고 병원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어떻게 수술비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보험사로 해야 되고 어떤 플랜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들어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든든한 것 같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고 또 보험료도 저렴해서인지 수술비 보험은 원래 목적인 이제 수술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같은 여러 용도로 또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래서 이 수술비와 진단비의 차이점을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꾸 개인적인 거 여쭤보는데 네, 괜찮아요. 한 네. 2주 정도, 3주 정도 네네. 입원해 계셨잖아요. 네. 회사에서 그 월급을 줍니까 안 줍니까? 반영했나요 안 했나요? 반영이 돼 있긴 하죠. 다 되어 네네.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 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주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수술비와 진단비는 어떤 차이냐면 내가 암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만약에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럼 회사에서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그래도 급여를 준다면 천만다행이죠. 하지만 개인 사업이라든가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약직이라든가 프리랜서라면 내가 쉬는 동안만큼은 그 급여라든가 내 소득 활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료 한번 바로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거고요.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진단비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퇴원할 때까지 내가 정상적으로 다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의 생활자금, 우리 가족의 생활자금을 대처하는 것이 바로 진단비의 역할이에요. 이 진단비를 많이 받아서 뭐 병원비를 내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진단비의 역할은 줄어든 소득, 없어진 소득을 커버하자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비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회 그리고 그 내가 먼저 돈을 내고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퇴원하기 전에 그 수술 확인서를 통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그리고 보험금을 먼저 받아내자. 실제적인 병원비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수술비라면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줄어든 소득, 없어지는 소득을 커버하자라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다 다른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수술비 보험이 가장 유리하고 또 유익한지 살펴봐야겠죠. 이 점은 전문가님께서 엄선해 오신 플랜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또 여쭤보는 게 한 뭐 4, 5만 원대로 해서 좀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니면 좀 저렴하게 정말 병원비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많이 여쭤보는데 그것들이 이제 수술비 보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제 아까 많은 보험료를 내시지만은 보장 혜택이 적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 보험 없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한 뭐 10,000명 중에 정말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보험이 정말 하나도 없으신 분들, 아니면 불가피하게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소득 활동이 없으신, 이런 경우일 경우 말고는 아마 대부분 다 보험이 있으실 텐데, 내가 정말 필요한 상황에 됐을 때, 그리고 그 많은 병원비가 나오는 수술비를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특징들 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자세하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4가지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한 10분의 1 가격이에요.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그러면 암으로 인해서 매회 수술할 때마다 받는 수술 보장 금액은 500만 원씩. 3천 원이죠. 6만 원에 10%니까 6천 원이죠. 6천 원 정도의 보험료로 매회 받을 수 있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가 이렇게 10,000원일 경우엔 뇌혈관 수술비는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5만 원대로 해서 이런 큰 수술부터 경증 수술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반복 보장된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수술 한 번만에 이렇게 정말 잘 돼서 완치가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혈관, 우리 이 길이, 피가 통하는 길이 좁아지는 건데 그걸 넓혀주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이렇게 녹이 슬고 그리고 또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또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교체할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술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배를 가르고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뭐 메스해서 배를 가르고 또 특정 부위를 막 장기를 끄집어내고 이식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대장 내시경 다 해보셨죠? 시청자 여러분 주기적으로. 그래서 수면 마취 끝나고 나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뭐 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간호사가 용종이 있었는데 제거했습니다. 이 용종 제거도 수술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술 건수 1위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전체 수술 1위가 네. 위암 아니었나요? 백내장입니다. 네, 백내장. 백내장. 네, 위암 수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은 1위의 수술인데 백내장 수술도 당연히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렇게 경증부터 중증 수술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과연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우리 가심비, 가성비 얘기했죠. 가심비, 가성비에 다 만족할 수 있는 보험료와 그리고 그 추가적인 옵션과 혜택들이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다가 또 해지했다가 또 가입했다, 해지했다, 손해보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비 보험만큼은 우리가 한 번 가입으로 끝날 수 있는 보장들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첫 번째 엄선해 오신 플랜들 살펴봤고요. 이대질환 말고도 이제 다양한 수술비를 보상하는 것 같은데 어떤 수술들이 있는지 그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상위권에만 1위부터 19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술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우선 중요한 것은 많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글씨가 작을 수 있는데 아까 1위 말씀드렸죠. 백내장이고 2위 치핵, 뭐 척추 수술, 담낭 그리고 7위 중요합니다. 7위가 스텐트 삽입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스텐트 삽입 수술이 바로 심장 관련된 수술입니다. 이 심장 관련된 수술이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만 가지 종류의 수술 중에 7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텐트 삽입 수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내시경 관련된 또 자궁 수술, 편도 수술 그리고 안타깝지만 14위, 19위에 우리 여성 생식기 관련된 이렇게 유방 관련된 절제 수술, 보건 수술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남성이지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유방암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제 한 부분을 절제를 하게 된다면 100%다 보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 수술은 수술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보건 수술은 성형에 해당돼요. 성형에 관련된 것은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 수술로 인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아서 이 보건
수술까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1위부터 19위까지 보장이 되냐 안 되냐 다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 될 수 있는 수술비 보험 플랜이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상위권에 있는 모든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플랜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술 순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갈수록 심뇌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이야말로 수술비 보험이 필수라고들 하는데 아무래도 비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자세한 비용이 궁금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심뇌혈관 질환 걱정 때문에 수술비 준비하실 때 명심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게 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병원 비용이 과연 얼마 정도 내는지 그리고 발생하는지 한번 먼저 체크해드리고요. 수술 건수, 뭐 환자 방법 이런 것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급성심근경색 협심증으로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수술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뇌종양 1,400만 원, 간경화 간암 1,000만 원, 그리고 급성심경색 협심증 900만 원, 그리고 위암 수술 이렇게 8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내 주머니에서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심장 관련돼서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심증이 이렇게 높은 순위에 차지하고 있는 심장 진단입니다. 심장 진단 질병이죠. 근데 이것이 그 수많은 수술 중에 협심증이 발생하면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이 전체 수술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50대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는 50대 이상을 다시 통계 자료 해보니까 스텐트 삽입 수술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그 혈류들이 막힌 것들이 좀 좁아진 길을 뚫어주는 그 심장 수술이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벌초 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산 위에 막 꼭대기에 이렇게 산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막 우리가 낫으로 아니면 벌초기, 예초기로 해서 막 길을 뚫고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인데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수술 건수라든가 이걸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협심증이라든가 급성심경색으로 심장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텐트 삽입 수술이 이렇게 심장 수술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텐트 삽입 수술도 불가하신 분들이 관상동맥 확장술, 관상동맥 우회술, 심장 카테터 이렇게 삽입술까지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8명 이상은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비관열 수술이라는 겁니다. 비관열. 이 비관열 또 이렇게 용어가 새롭잖아요. 그죠? 비, 아닐 비자고요. 관, 볼관자고요. 수술입니다. 그래서 즉 아픈 부위를 직접적으로 절개해서 눈으로 보고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또 우리가 수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담보들에 보면 비관열 수술, 관열 수술일 때 보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비관열 수술일 때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다면 관열보다는 비관열이 더 큰 혜택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텐트 삽입 수술이 평균 이렇게 3번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번 할 때마다 보험금을 받느냐 아니면 한 번 받고 끝나느냐 이런 자체가 혜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 다 될 수 있는 수술비 플랜이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그런데 저희가 어떤 보험이든 이제 심장과 심뇌혈관은 보장 범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잖아요. 어떤 수술비 보험에서도 이번 수술비 보험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심장과 해서 뇌질환 같은 경우에 어떤 보장 범위가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그 보장 범위에 따라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장부터 살펴볼게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이 바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만성심근경색, 협심증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협심증으로 아까 많이
10명 중에 8명 이상 하시는 그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게 되면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수술비는 정말 낮은 확률에 보장이 됐고요. 허혈성 심장 수술비가 있어야만 전체적인 심장 수술을 다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면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뇌출혈, 뇌혈관 질환 세 가지가 돼 있는데 뇌졸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있어요. 경미한 뇌진탕부터 해서 꼭 우리가 머리를 열고 이렇게 두 개를 열고 이렇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내시경으로 해서 이런 수술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뇌혈관 질환 수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그리고 허혈성 심장 수술비가 있어야만 모든 뇌질환과 모든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심장이나 뇌혈관 쪽 가족력이나 질환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 수술비 플랜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지 중간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보험사마다 또 추가적인 혜택들이 있는데 지금 64대 수술비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백내장서부터 그리고 관절염, 치핵, 뭐 간경화, 뇌혈관 이렇게 해서 조금 좀 큰 수술에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경미한 수술은 그거에 맞게서 어쨌든 병원비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4대 질병 수술비라는 걸 통해서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드린 겁니다. 여기 안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 특약에서 받고요. 또 다른 특약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 두세 번 이상씩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가 플랜이니까 제가 잠시 뒤에 전체적인 플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이 보장하는 세부 항목들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개개인에 따라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내게 필요한 담보는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먼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질병과 담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의 수술비 플랜은 또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연령별로 좀 나눠지는데 제가 45세부터 55세까지 그리고 56세부터 60세까지 보장 한도가 좀 틀렸어요. 두 나이대로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 계약이 다 들어가는데 이 기본 계약이 뭐 몇십 원, 몇백 원 안 합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는 기본 계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 수술비 어떤 질병이든 수술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30만 원은 받는 거예요. 30만 원 우선 첫 번째로 30만 원은 무조건 받는다. 수술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상해 질병 1종부터 5종 있죠. 자, 1종부터 5종까지 해당되는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자, 30만 원 플러스 지금 1종에 해당되느냐 5종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종이다. 그러면 3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심장, 뇌혈관, 심부전증 수술이다. 자, 심장질환 수술비는 5종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내가 심장 수술을 받았다. 그럼 첫 번째 30만 원 받는 거죠. 그리고 1종에서 5종인데 5종에 해당되니까 1,000만 원 추가로 받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는 그 특약에 해당되니까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우선 3번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장 넘어가면 64대 수술 있죠. 64대. 자, 그러면 64대 안에 내가 또 심장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질병 수술비 받고요. 1종부터 해서 5종 받고 아까 마지막 밑에 있던 심장 수술 받고요. 64대에서 맨 위에 있는 수술비 보장을 한 번 더 받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치핵 밑에 보시면 뇌혈관 허혈성 수술 있죠. 여기에 해당되면 또 한 번 받는 겁니다. 중복적으로 이 특약 안에도 보험 안에도 이 5종에 해당됐으니까 5종만 받고 끝이 아니라 5종, 64대 질병 수술비, 간 수술비, 심장 수술비,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종목마다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막 이식 수술비, 조혈모 세포 수술비, 호흡기 관련된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비, 상해 흉터 보건 수술비까지 한 번 더 다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험료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면서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이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금액과 보험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수술의 1위가 백내장이라고 그랬죠. 백내장을 수술하게 되면은 이렇게 16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용종 제거 말씀드렸죠. 내시경 하게 되면 뭐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장에 용종이 있어서 이렇게 뭐 또 신체에 용종이 있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 용종 제거만으로도 이렇게 8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여성분들 자궁근종 이렇게 역시 80만 원 그리고 치핵 우리 치질이죠. 치질인데 치핵으로 판정받아서 수술할 경우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0대 이상 분들 그리고 전체 심장 관련된 전체 수술에서 굉장히 높은 수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스텐트 삽입 수술, 협심증으로 인한 수술을 하게 된다면 회당 2,6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00만 원 정도 발생했죠. 9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아서 병원비 그리고 입원비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되겠고요. 뇌질환 수술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회당 3천만 원 그리고 남성 생식기 관련된 수술 80만 원 그리고 간폐 신장 기타 장기 관련된 수술을 하시게 되면 2,030만 원인데 역시 다 이것들 회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보험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만 원, 4만 원입니다. 이렇게 남성분들만 55세가 넘어가면 4만 원 좀 넘어가고요. 여성분들 다 3만 원대로 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에 커피 한 잔 이상은 드시죠. 커피 가는 커피숍마다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저렴한 데 가면은 한 1,500원, 2,500원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하루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하루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이 보험료로 해서 우리가 정말 불시에 아니면은 예상치 못했던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이거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제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이음새가 이렇게 정말 좀 격한 표현이면 아작 날 거라고 아예 으스러져서 큰 수술을 받을 거라는 생각도 못 하고 살았어요. 그럼 질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하겠죠. 그래서 우리 하루 한 잔 커피값도 안 되는 이 보험료로 큰 수술 그리고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강한 분들을 위한 수술비 보험료까지 짚어봤습니다. 45세 기준으로 여성분들은 3만 원대 만나볼 수 있고요. 남성분들도 3만 원대, 여성분들은 60세까지도 3만 원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유병자분들의 담보도 남녀 성별에 따라서 살펴볼 건데요. 유병자 여성용 수술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유병자 보험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병자 보험에 네. 가입하는 그런 요령이라든가 꿀팁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병자 보험을 어떻게 하면 잘 가입할 수 있을까? 아프면 되는 건가요? 아프면 되는 건가요? 거의 맞췄어요. 즉 뭐냐면 유병자 보험을 안 가입하는 게 가장 꿀팁이죠. 즉 내가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건강했을 때 질병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하는 게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건강하신 상황에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병자 보험을 안 가입하는 거예요. 즉 내가 다치고 나서 필요성을 느끼고 나서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사고 나서 다음 해에 자동차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할증이 되죠. 유병자 보험은 그런 거예요. 아프신 적이 있으네요. 제가 보험회사가 받아는 주겠는데 보험료는 건강한 분들하고 똑같이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유병자 보험이거든요. 필요성을 느끼고 나서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면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입하지만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보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담보들도 아까 건강하셨던 분들과 조금 보장이 줄어든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 계약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종 같은 경우에 아까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줄었죠. 그리고 역시 심장, 뇌혈관, 신부전증 이런 것들도 비용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64대 수술비 있죠. 이것도 역시 보장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보장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막 한도 최고로 해서 이렇게 보장을 받다가 사고를 여러 번 내니까 그 다음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최고로 안 됩니다. 줄어서 가입하세요. 자차 뭐 이런 것들 다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할 때 가입하시는 것이 최고의 꿀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는 그리고 또 회당 이렇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대신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질병 수술비 먼저 한번 받고요. 그리고 1.5에서 5종까지 해당되면 한 번 더 받고요. 그리고 간, 신장 이 해당되는 특약마다 보장되는 수술을 받았다면 최대 4번, 5번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는 수술비 플랜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녀 보험료도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여성 보험료부터 살펴볼까요?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내장이 백내장 140만 원, 그리고 위 용종 제거 70만 원, 그리고 작은 군종, 유방혹 이렇게 100만 원, 7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스텐트 삽입 수술 1,9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 2,300만 원, 간폐 신장 수술 1,000만 원. 그래서 아까 건강하셨던 분들보다 몇백만 원씩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겠고, 보험료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성분들 다 3만 원대였죠, 그죠? 약 드시거나 아니면 최근 병력이 없으신 분들은 다 그냥 3만 원대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보험료도 한 10,000원 정도, 몇천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간 상황으로 보장도 좀 줄어든 상태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유병자 보험으로밖에 가입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수많은 수술비 보험 플랜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그나마 이것이 가장 가성비, 가심비 있는 저렴한 보험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역시 3만 원에서 5만 원이 되지 않게 지금 말씀드린 보장들 다 해당 받아서 수술 비용으로 내 자산이 나가지 않게 도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병자 수술비 보험 여성까지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보험과 비교해 보시고 내 보험료가 조금 비싼 것 같다. 아니면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보장하는 범위도 달라지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리모델링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번호 02-2638-3999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성에 이어서 유병자 중 또 남성을 빼먹을 수 없겠죠. 수술비 정보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장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약을 드시거나 그리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백내장 140만 원, 위 대장 용종 70만 원, 생식기 관련된 70만 원, 그리고 스텐트 삽입 수술 1,920만 원, 그리고 뇌질환 2,300만 원.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회당입니다. 회당. 한 번 받고요. 수술을 받고 병원비 내기 전에 수술 확인서를 받아서 요즘 보험사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보험금 청구가 좀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예전에는 팩스로 보내야 되고 우편으로 보내야 되고 하는데 요즘 연세를 떠나서 핸드폰 앱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그죠? 해당 보험사 앱을 받아가지고요, 그 진단서 사진만 보내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본인 인증은 핸드폰에 있는 공인 인증서라든가 휴대폰 인증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진단서를 사진만 찍어 보내면 보험금이 바로 당일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최대 2, 3일 내로는 보험금이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병원비를 커버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많이 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45세가 3만 원대, 50세, 55세, 60세 39,000원, 47,000원, 59,000원. 그래서 60세 전에 꼭 남성분들은 어떤 보험이든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보장인데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파는 거면 깎아드릴 수가 있죠. 무슨 장비를 파는 거면 많이 사주시네요 해서 우리가 할인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설정된 겁니다. 이 남성 이 나이대에 이 직업군은 이 보험료를 받아야 보험회사가 손해가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할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60세 전에 꼭 가입하시는 것을, 그리고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